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5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김일성주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공산당과 간첩과 국가 반역자를 수사하는 이 공안 기능이 거의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간첩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 등을 수사를 해서 뭐 구속했다든지 하는 기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의 공안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지고 이 틈을 타서 간첩, 공작원, 반국가단체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작년입니다. 문재인과 박지원이 북한 간첩 잡는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원훈석을 만들면서 글씨체를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로 삼았습니다. 즉 국정원의 정신은 앞으로 김일성주의 정신이다 하는 것을 암암리에 보여줌으로써 함부로 김일성 세력을 손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이 짜고 그런 국정원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려 한 것 아닙니까? 이게 지나친 추리입니까? 원훈석이라는 것은 뭐 회사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신을 심는 겁니다. 사훈과 마찬가지죠. 사훈 또 대한민국으로 비교하면 헌법에 해당합니다. 헌법 중에서도 제일 앞에 나오는 헌법 전문에 해당하는 게 국정원의 원훈석입니다. 그 원훈석을 김일성주의자 글씨체로 글을 새겨 넣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건 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김문수 위원장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해도 한마디 지금 반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론 나오기만 하면은 그걸 그냥 요절을 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반공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이 참 간이 배밖에 나왔다고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민노총이 있습니다. 북한에 가짜 노동조합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이 조직과 민노총이 합세를 해가지고 반미선동하는 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노총이 지금 화물연대죠.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파업을 해가지고 국가 기관 산업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연관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번 이 화물연대의 파업은 공안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고 지난 8월에 있었던 이 대놓고 한 이 반역에 대해서는 늦어도 지금이라도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언론이 별로 다루지 않고 넘어간 지난 8월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광복절 연휴 첫날인 8월 13일인데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단체인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보낸 연대사를 현장에서 읽었습니다. 이 연대사가 완전히 한미동맹 해체하고 그냥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북한에서 보낸 북한 노동당 직속기구에서 보낸 이 선동문을 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읽었다고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이거?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다면은 죽었다면 할 수 없죠. 살아있다면은 이 주모자들을 왜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느냐.
민노총은 그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8.15 전국 노동자 대회와 광복 77주년 8.15 자주평화 통일대회를 연달아 개최를 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한 6천여 명이 당시에 참석을 했습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가지고 다음 주 대규모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는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민노총 위원장이 노동자의 처우 개선이나 이야기하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간섭을 합니까?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금 대통령 위에 있는 존재입니까? 또 이 말이 이 나라를 전쟁의 화염 속에 몰아넣으려 하는 윤석열 정부라고요? 이 나라를 핵폭탄의 화염 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김정은을 규탄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정은의 핵 공갈에 대비하는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자라면 이자의 국적은 어디입니까? 왜 이런 공개적인 반역 선동을 윤석열 정부는 방치하고 있습니까? 왜 수사 안 합니까?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다 책임 회피 아닙니까? 이날 집회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의 연대사가 낭독되었는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읽어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교조 위원장이 읽었답니다. 통일위원장이 읽었다고 그래요. 전교조 오은정 통일위원장이 읽었답니다. 이걸 왜 읽습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의 적화 통일 전략을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미국과 남조선의 윤석열 보수 집권 세력은 이 시각에도 하늘과 땅, 바다에서 각종 명목의 침략 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한 노동당의 선동을 읽어갔다는 겁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노동자의 억센 기상과 투지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의 무분별한 전쟁 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고 선동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줄여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상정해가지고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으로 산업 필수 품목인 시멘트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문화일보와 통화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 분말을 레미콘 공장으로 운반하는 차량이 멈춰서 가지고 레미콘 공장 전국 건설 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무 개시 명령 요건에 부합해 다음 주 국무회의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은 파업 등으로 인해 국민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페이스북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를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 업무 개시 명령 카드를 검토했지만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실제로 명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은 고물가로 신음하는 서민들을 볼모로 하는 협박성 파업이라면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 개시 첫날 업종별 영향 점검을 했는데 시멘트, 철강 분야 주요 업체별로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화물 노동자가 약 42만 명, 그 가운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은 약 2만 5천 명에 불과하지만은 시멘트와 컨테이너, 탱크롤이 비중이 높아가지고 물류 운송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멘트 업계는 파업 첫날인 어제에도 예정량의 20분의 1밖에 출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골조공사가 멈춰섰습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도 연쇄적으로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과 지난 8월 13일에 있었던 민노총과 북한 노동당 산하 지급 총동맹과의 연대 선동, 반미 선동, 반대한미국 선동, 이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을 해치겠다는, 그리고 북한 노동당 입장에서 북한 노동당과 손잡고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를 타도하겠다고 맹세한 조직이고, 화물연대의 파업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은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공안기관, 공안이라는 게 결국 안보를 국내적으로 단단히 지켜내는 기능을 말하는데, 그 부서는 뭘 하고 있느냐? 왜 수사를 안 하느냐? 특히 이런 거는 다 지도부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민노총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이런 짓을 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사실상 정권 타도를 외치고 있는 이런 세력을 왜 그만두느냐 이겁니다. 국정원장 뭘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